산업혁명이나 정보혁명도 겪지 않은 농경시대에 의술이 오늘날과 같은 현대의학의 의술이 있다면 상상할 수 없는 현상이지요. 그러니까 약도 또 치료법도 오늘날과는 달랐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일반 서민의 여건도 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에 갈 돈은 없고 병원비는 항상 부담이 되는 겁니다. 어느 시대나.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부터 썼던 도구가 의료 도구가 이 손입니다. 아픈 부위도 아픈 부위가 생기면 우리는 손을 딱 만집니다. 손으로 아픈 부위를 이렇게 만진다는 말이에요. 또 비빕니다. 이러한 방법들이 이게 비과학적인 게 아닙니다. 손에는 우리에게 현대 생리학적으로 볼 때 생기라는 게 나옵니다. 에너지가 나온다는 말이에요. 이 에너지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체의학에서도 다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의 조상들, 특히 중국 지금 시절을 말합니다. 괄사가 한 계층은 황족, 황족의 비술이었고 한 계층은 빈민층에서 왜 괄사가 쓰였느냐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으로 가족들이 아플 때, 남편이 아플 때, 아내가 아플 때, 부모가 아플 때, 자식이 아플 때 손으로 치료를 했습니다. 했는데 써보니까 손보다는 도구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중국의 그 또 한 계층, 서민계층, 빈민계층으로 전수된 괄사 역사를 보면 동전을 가지고 닦았다가 아주 그 괄사를 했다 그래요. 동전을 가지고 덩어리를 막 이렇게 긋는 식으로 했고 또 동전에다가 뭘 묻히냐면은 그냥 하니까 옛날에 동전은 다 구리거든요. 엽전해가지고 이러니까 거기다가 참기름을 발랐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괄사를 하고 또 안 그러면 숟가락이 있었어요. 나무라든지 또 노스로 만들었다든지 금속입니다. 이런 것들로 이렇게 문질렀습니다. 몸을. 문지르니까 효과가 있었던 거예요. 적어도 부작용은 없었다 이 말입니다. 특히 체했을 때 이 앞쪽을 막 이렇게 비빈 거예요. 이렇게 비비고 긁고 하고 등어리도 막 비비고 긁고 했던 겁니다. 이러니까 토해내면서 안 그러면은 사하면서 설사를 했단 말입니다. 사하면서 좋아지거든요. 또 열이 납니다. 열이 났을 때 막 머리 이런 데를 머리가 아프니까요. 열이 나면 머리가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런 데를 문질러 주고 또 손을 막 손에서 열이 나니까 손을 막 이런 걸로 문질러 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열이 가라앉거든요. 근데 이것이 조금 있다가 제가 편두통에 대한 괄사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게 의학적인 인체 구조적인 이론이 맞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낫게 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서민들 사회에서는 괄사법이 아무런 의학적인 이론의 바탕 없이 그냥 시술법으로 전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성일 때 더 섬세합니다. 어머니가, 할머니가 해줄 때 훨씬 꼼꼼하고 섬세하게 해줍니다. 이러니까 더 효과가 좋거든요. 그럼으로써 할머니나 어머니에 의해서 괄사가 전수된 것입니다. 그 중에는 의학적인 지식을 학문적으로 배우거나 하지 않았어도 어떤 천부적인 그런 이해력이나 능력을 가졌던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괄사를 했을 때는 놀라운 효과가 있었을 거예요. 왜? 인체 구조에 따라서 이론을 바탕으로 공부한 사람만큼 사실은 공부를 하지 않았는데도 그 기법을 터득하게 됨으로써 시술했을 것이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괄사라는 것은 빈민계층을 통해서 흘러간 것입니다. 의학 공부를 한
제대로 뭐 혈의를 알고 경락을 알고 약재를 알고 이런 사람들은 공부를 했으니까 괄사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뭐 아무렇게나 몸 긁는 거 이런 정도로 생각했겠지만 보통 사람들은 그 효능을 아주 믿게 됐습니다. 이래서 두 부류로 전수가 된 것입니다. 괄사 대체요법은 이래서 중국에서는 두 부류로 전수가 돼서 그 다음 1945년 2차 대전이 끝나고 우리나라는 8.15 해방이 되고 중국도 2차 대전이 끝나고 사회주의 국가로 갔지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중국에서는 괄사라는 대체요법이 외치법이라는 그 의료 제도권 안에 완전히 들어갔습니다. 오늘날.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괄사법이 정통으로 전수되지 않았기 때문에 마치 중국의 의술인데 우리나라에서 중국을 통해서 배워왔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전수되었으리라고 나는 추측합니다. 물론 상감의 임금의 계열에서 왕족 중심으로는 전수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거기에 대한 기록은 없으니까요. 모르겠지만 일반 서민들에게는 민간요법으로 전해지지 않았나 저는 추측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괄사 역사에서요. 그런데 제가 중의학에서 이 괄사요법을 배우기 전에 저는 손으로 괄사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혼자서 대체요법을 여러 가지 부항이라든지 침이라든지 뜸이라든지 이런 것을 배우면서 또 약재라든지 이런 것을 배우고 공부하면서 손으로 괄사하는 것을 오래전부터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 괄사 기법이 손으로 하는 것보다는 도구를 쓰는 것이 훨씬 편하고 좋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된 것입니다. 너무 손으로 하는 괄사법이 어려웠기 때문에 힘들고 괄사를 해주는 사람, 그러니까 시술자라고 보통 말하죠. 시술자의 체력 소모도 많고 또한 시술자의 능력에 따라서 너무 그 괄사 대체요법의 효능의 차이가 많기 때문에 어떤 일정한 도구를 만들어서 시술자의 힘에 의해서 이 괄사를 시술하면 효능도 비슷하게 거둘 수 있고 그리고 시술자도 훨씬 편하게 할 수 있겠구나 해서 이 괄사판을 만들었습니다.